상쾌, 통쾌한 캐브너서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본격 뚜러빵 방송 캐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환불. 뭐 여행이 취소되신 분들도 많고 할 거니까 환불에 관한 주제를 해볼 거예요. 황 변호사님이 네, 제가 대본 사실은 오랜 수건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요? 극작가 뭐 이런. 근데, 진짜로? 근데 이게 솔직히 저는 막 처음에는 막 깔려고 봤는데 재밌어요.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이게 말을 더듬어요, 근데. 농담이고요. 네, 한번 이렇게 좀 이 사건이 실제 있었던 최근에 정말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어가지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재구성을 해보면 좋겠다. 근데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리기 쉽도록 하려면 조금 이런 식으로 네. 실제 있었던 사건을 이제 약간 극형식으로 재구성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제가 아무런 재능이 없는데요. 아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황극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2020년 2월의 마지막 날. 힘들다 힘들어. 회사도 힘들고. 김 부장은 또 왜 저래? 좀만 참자. 그래 4월이면 나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뭐 그 전에 끝나겠지. 2020년 3월 11일 두두두둥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이라니. 뭐야 이거. 나 여행 갈 수 있는 거야? 이거 애교보 해외 안전 여행 홈페이지 갖고 있고서 대구 경북 뭐야 이거 거주자 입국 금지잖아. 이거 뭐냐고. 여행사에 전화해보자. 자, 띠르르르릉. 안녕하세요. 환불은 절대 안 돼. 환불 불가 여행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몰디브가 입국 금지 상태던데요. 저 여행 갈 수 있는 건가요? 네네 고객님. 지금 몰디브의 경우 대구, 경북, 부산 지역 거주자는 입국 금지 상태시고요. 항공사들도 노선을 취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예약하신 상품은 현재 예약하신 날짜에 진행이 어려우신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 여행사에서는 고객님 편의를 위해서 일자를 변경하시거나 저희 여행사 다른 상품 결제하실 수 있는 포인트 적립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환불 안 된다는 건가요? 네 고객님, 예약하신 상품은 100% 취소 환불 불가 상품으로서 환불이 불가하며 저희 홈페이지 약관이 있는데요. 그거 조그맣게 거기 돼 있는 거 거기 보이세요? 거기 천재지변 정부의 명령과 같은 경우에도 계약을 변경할 수만 있다고 되어 있지 취소에 대해서는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여행 일정 변경도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큰맘 먹고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감지덕지 하시길 바래요. 아니 제가 지금 회사원인데 일 해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또 언제 휴가 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고. 지금 그리고 이거 코로나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게 연기만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거 약관 그거 약관 평소에 보세요? 안 보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지금 여행 못 가는데 계약 해지도 못하고 이게 말이야 뭐야. 뭐라 빨리 환불해줘. 환불. 고객님, 저희 환불 불가 여행사는 절대 환불 불가이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저기요, 여보세요. 통화 종료합니다. 고객님.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저 환불 못 받아요? 환불 해달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고 뭐 신문사도 많이 올라왔는데 진짜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초유의 사태잖아요. 그러니까요. 과거에도 뭐 이런 어떤 전염병이 발생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다 이렇게 되는 거는 정말 현대사에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인 거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게 약간 중세시대 흑사병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전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여행사 입장에서도 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그쵸, 이거를 그쵸. 과연 이런 상황에 있어서 위험 부담을 소비자에게 지우는 게 맞는 것인가? 위험 부담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상황을 요약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 팬데믹 선언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각국이 대부분 입국 금지 조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안으로 일단 들이고 하면 자기네들이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입국 금지를 다 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럼 이런 상황이면 해외 여행의 경우에는 이 여행 계약 실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 그러면 여행 계약자는 원래는 이 여행 계약을 실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여행사 쉽게 말해서 여행사는 이 여행 계약을 실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 의무 실현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그 반대로 나는 여행을 가는 걸 조건으로 해서 돈을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반대 급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반대로 대응하는 조치로 그럼 내가 낸 돈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네도 뭐 여행사로서 의무를 아무것도 이행한 게 없는데 그 돈을 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있느냐? 이게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행계약 실현 의무가 완전 불가능해짐으로써 한쪽은 여행계약을 실현할 의무가 면제되는 거죠. 자기네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반대로 그러면 너네 돈도 받지 마. 이런 법리거든요. 이게 이제 대법원 법리예요. 요즘에 한 달 여행하는 꿀팁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출국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2주 자가격리 되거든요. 이 자가격리 끝나고 입국하잖아요. 그런 한국에서도 2주 자가격리. 근데 그걸 과연 여행이 방에서 한 달. 근데 나 처음에 되게 위험한 소리 하시려고 하셨는데 좀 솔깃했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힘들어요 요즘. 너무 행복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사실 그렇죠. 지금 뭐 여행사들이 그 여행 일정을 연기해 준다거나 이런 조치들은 대부분 다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환불은 못 해주겠다. 사실은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죠. 왜냐하면 나는 여행도 못 가고 있는데 왜 돈을 안 들려주는 거야? 그쵸. 사실은 그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상식적인 요구인 거잖아요. 근데 여행사 입장에서는 이게 대부분 여행사들의 구조가 먼저 선입금 받은 돈으로 자기네들 뭐 여러 가지 비용, 부대 비용, 직원들 임금이라든가 그걸 먼저 예약도 지불하고. 하고. 네.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 하나는 그 해외 대부분 이제 호텔이나 이런 숙소들도 자기네들이 뭐 이걸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입국 금지라는 상황을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다 무료로 취소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중개하는 입장인 그 여행계획사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행계획서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서는 그 취소나 해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이 여행계획사가 갖도록 둘 간의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텔하고의 호텔과 네, 여행계획사에서. 그래서 자기네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가 없다. 호텔 측에서는. 호텔 측에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 에이전시를 통해서 얘기해라. 이런 게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소비자 보호원에 뭐 이렇게 중재나 진정을 좀 신청을 해도 이게 뭐 소비자 보험 같은 경우는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계속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물려 있는 거죠. 저쪽에서 우리는 못 주겠다 이래버리면 사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소송을 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그렇죠.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그쵸. 이것도 얼마나 걸려야 내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고 이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약간 금액적으로도 좀 문제들. 애매하겠다. 여행 비용 하면 뭐 많아봐야 100, 200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은 네, 네, 네. 그 비용은 얼마 정도 하나요? 이제 해외 여행하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네네. 수준으로 이제 숙소비를 지출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드는 게 일반적인 시세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런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단체 소송 있고요. 같은 거 하겠네요. 그러면. 단체 소송. 네, 집단 소송들을 하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가 누구의 잘못도 아닌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라서 되게 애매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계약이라는 게 일방이 누가 잘못을 했으면 되게 명확해지죠. 누가 네.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네. 되게 깔끔한데 코로나는 여행사 측도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소비자도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이런 혼돈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둘의 관계가 어떻게 혹시 정리되는 예전에 뭐 판단을 했던 네. 예라든지 선례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되게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거와 완전히 동일한 판례는 없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헌 부담의 법리라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방의 어떤 그러니까 일반의 채무, 그러니까 내가 실현해야 될 내가 의무가 해야 될 의무가 네, 면제되면 그것에 대응하는 다른 의무,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것도 소멸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돌려줘야 된다. 부당이 요약을 되니까. 해보자면 지금 생각난 게 그 9.11 테러 했을 때 네. 그때 약간 비슷한 9.11 테러 났을 때 네. 한동안 뭐 입국 그 비행기 다 막았잖아요. 네, 미국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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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랬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뭔가 뭐 기록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선례라든가. 그거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뭐 마찬가지죠. 뭐 입국 금지가 된 선례가 있다던가. 좀 궁금한 네네. 게 요 상대방의 의무가 면제됐을 때 나의 의무도 면제된다는 얘기가 궁금한 게 그게 그냥 의무가 면제되는 게 이제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됐을 때 네, 그렇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럼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예를 들어서 내 잘못으로 만약에 의무를 못 하게 됐으면 그건 네 잘못이니까 어쨌든 뭔가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건데 네네. 근데 이렇게 여행 계약에서 상대방 여행사나 고객의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 이유로 이렇게 뭔가 한쪽이 의무 이행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러니까 여행사가 여행을 추진을 못하게 됐을 때 상대방의 의무, 그러니까 고객의 돈을 내야 되는 의무도 없어진다. 네, 네, 이런 네.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이 법리에서 그러니까 이 판례에서 얘기하는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을 한다는 건가요? 안 한다는 건가요? 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건 거죠? 어느 양쪽에 책임 없는 사유인 거는 분명하죠. 명확하죠. 쌍방의 귀책 없는 사유인 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간혹가다 천재지변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몰고 가시는데 이건 천재지변이랑은 조금 다른. 그러니까 천재지변 여부와 관계없이 여기서 핵심은 입국 금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날이가. 그날이가 입국 금지가 됐으면 이거는 양쪽의 귀책 사유 없이 그러니까 여행 계획이 실현이 불가능해지는 네네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문득 궁금한 게 있는 게 그 약관에 보면은 맞아요. 뭐 여행 개시 뭐 30일 전에 해지하면 전액 환불, 뭐 15일 전에 하면은 몇 퍼센트. 단액 환불, 뭐 그쵸. 그 다음에는 뭐 환불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무조건 약관에 있는 걸 꼭 지켜야 되는 건가요? 맞아. 특히 또 약간 특가 상품 이런 거는 막 절대 환불 안 네, 되는 맞아요. 거. 네. 이 작품은 뭐 환불 불가 상품입니다. 네. 환불 불가 들으니까 또 빡치네요. 환불 불가. 쌤 아직 그 되게 맛깔나게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어쨌든. 경우는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약관에 관해서는 굉장히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약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네. 그 요즘에 이거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 이렇게 헬스장 같은 거, 그러니까 6개월 계약하고 싸게 해주고. 한 2달 하고 해지하려고 했을 때 약관에는 뭐 이렇게 써 있지만 뭐 실제로는 약관이 이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다, 이런 결과들은 그건 대충 아는데 그러니까 여행은 어떻게 되는 건지.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약관 일반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률이 있어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약관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거든요. 네. 약관법인데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시를 여러 가지를 두고 있는데 그 예시로서 하나가 그 여행 계약의 경우에도 고객이 계약의 해지권을 갖거든요. 자유롭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사실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사후에 이제 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물어주고 이런 부분은 별개로 해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약관에서 해지를 못하게 규정을 해놓는 경우가 아예 있어요. 안 된다. 네. 네네. 이거는 부당한 약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약 해지를 하면 서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것은 해제된다는 것은 이 계약이 없었던 걸로 되는 거거든요. 소급해서 혹은 장례를 향해서 없었던 걸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원상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네. 없었던 상태로 되돌려야 되니까 되돌린다는 것은 내가 이미 돈을 지불한 게 있으면 다시 받아야 되고 뭔가 내가 돈을 받고 뭔가 한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줘야 되고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약을 해제했으면 사실은 내가 낸 돈은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환불이 100% 불가래. 이러면 사실은 고객의 원상 회복의 권리를 100% 포기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약관도 사실은 이제 불공정 약관이라는 거거든요. 약관법에 따르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약관법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유의 약관은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약관법에 대해서 약간 좀 첨언을 해드리면
그 이렇게 약관을 규제해서 뭐 이런 불공정한 게 있으면 무효로 하는 취지는 원래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 조건에 대해서 쌍방이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을 해서 이렇게 맞춰가는 건데 약관이라는 거는 프린트 돼 있는 거. 그러니까 고객한테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냥 가게에서 적어주는 대로 하는 거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부동 문자라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문자. 움직이지 않는 문자. 프린트 네네네. 그런 좋아요. 그냥 하드카피. 하드카피.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바꿀 수도 없고 그냥 사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나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니까. 잘 안 읽어보잖아요. 약간 읽어보세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아까 협의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 계약할 때 합의 계약 뭐 이렇게 조건을 하고 이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냥 프린트된 예. 걸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가게가 그러면은 자기들 유리한 대로만 써서 무조건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 그리고 있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 약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을 읽어보는 편인데. 그걸 읽으신다고요? 네. 와, 약간 훌륭한. 읽어. 어울려 근데 약간 뭐- 성격이랑 아니 어울려. 뭐 욕이에요? 욕이에요. 아니야 정확하다. 사람이 정확하다. 환불 불가. 렌트카 같은 거 계약할 네, 때도 약관 있는 거 네네. 읽어보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약관을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니까. 네 약관이 마음에 안 들면 떠나라잖아요. 맞아 그쵸.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약관을 읽어보는 게 의미가 무슨 있나?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 떠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제 법률로 너무 부당하고 불공정한 게 있으면 이게 무효화될 수 있는 법이 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계략적인 건 알겠네요. 네. 어쨌든 불공정 약관이 만약에 있으면 그게 네. 무효가 될 수 있고 네. 우리가 서로 쌍방 간에 네. 아무의 책임도 아닌 네. 코로나라는 되게 초유의 네. 사태 때문에 벌어졌을 때는 네. 너가 여행 제공 못 해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나도 돈 못 주는 거 네. 오케이? 네. 이렇게 네. 된다. 네네네. 정도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 그 나머지 내용은 또 다음 편에서 한번 이어가 네.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만나요. 본격 뚜러빵 방송 김현사입니다. 케빈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편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해외 여행 계약 취소권 네. 얘기해봤죠. 그리고 오늘 또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걸 좀 소개해드리려고 상황극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못하겠어. 빨리 해요, 여보. 빨리 여보. 여보.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어디 갈 거야? 뭐라고? 여행 나 남미 가고 싶다고 남미. 그래. 우리 이제 애들도 다 키웠고. 아이 그래 노부부야? 여보. 여보 그래서 어디 가냐고.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이번에도 또 그냥 넘어갈 거야? 아예 내가 안 그래도 찾아봤지. 그럼. 어디가?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우리 여보. 근데 이게 찾아봤는데 좀 남미가 대세래. 진짜 나 남미 가고 남미가 싶어. 이게 5개국인데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 안 가봤지? 좋아 나 안 가봤어. 그러니까 이게 우윤이. 그러니까 이게 짜증내는 거야? 아니. 이게 자기 3주 괜찮아? 삼주? 3주고 아니 돈이 좀 드는데 한 돈이? 2천만 원. 2천만 원? 쏴. 괜찮아. 고고. 네, 그래서 계약금 한 300 내면 돼. 300? 가. 300 괜찮아? 300 언제 내야 돼? 지금이야? 지금 내야지 계약금은. 네, 그래. 전화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알아봤지. 그래? 오케이. 좋아, 간다. 좋아. 고. 와우. 근데 여보, 응.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여행 갈 수 있나? 응? 뭐 어디를? 여행. 여행? 아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 남미 못 가는 거야? 전화 한번 해보자. 그래? 자기가 해봐. 내가 해보라고? 자, 전화하면 내가 하지 항상.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여행 문의 좀 하려고 전화드렸는데. 네, 지금 땡땡 코로나 지금 이런데 저희 여행 갈 수 있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두 팀 남미에 있는데 지금 별로 문제 없고요. 다들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도 네네. 걱정돼서 저 이거 취소하고 싶은데. 네. 취소 아니요, 좀 지금 해주세요. 다들 거기서 괜찮고 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자꾸 뭐 괜찮습니다. 여기도 네. 환불 불가인가요? 여행사 이름이? 저희 자회사입니다. 근데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취소 좀 해주세요. 아예 안 돼요. 저희가 지금 취소를 원하시면 잠깐만 저희 그 과장님한테 그 환불 규정 좀 알아보고 잠깐 올게요. 잠시만요, 고객님. 될 것 같아. 진짜 될것 취소된다. 같아. 그래 좀만 그냥 더 맘 편하게 취소하자. 900이라 그래 900.
네, 고객님 좀 오래 계셨죠.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규정 한번 확인해가지고 고객님들 현재 그 5개국 완전 일정 여행 패키지 상품 구입하셨던 분들 맞죠? 네, 2천만 원짜리 상품 저희가 한번 그 환불 비용 알아봤는데요. 기본 비용 1,600만 원, 1,700만 원 그 기준으로 한 사람당 900만 원 네? 그 위약금 있으셔가지고요. 9 뭐요? 900이요. 9만 원 말고 900만 원이요. 근데 왜 이렇게 전화상인데 때리고 싶죠? 4인의 의존상이라서. 네, 고객님 아니, 근데- 한 사람당 900만 원 페널티를 물으셔야 아니 된다고 그러니까 하십니다. 계약금은 뭐 그렇다 쳐도 페널티를 또 내야 된다고요? 네네. 혹시 무슨 소리야? 약관 옆에서 뭐 소리가 들리는데 고객님? 네네 잘 안 들려서 네. 됐어요. 네, 알았어. 약관 갈게요. 보시- 네, 갈게요. 네. 여보. 뭐 어떻게 된 아니 거야? 내가 페널티라니. 생각이 바뀌었어. 내가 남미가 너무 가고 싶어. 그래? 가자. 근데 진짜 자기랑 같이 괜찮은 가는 건데 거야? 가야지. 좀 걱정되는데. 일단 알았어. 가는 거다. 응, 알았어. 어머, 여기 공항이야. 또 가는 거야? 그래, 코로나 뭐 별일 있겠어. 일단 가자. 감독이 자기야. 심하셔. 자기가 공항이라니 우리 지금 벌써 나흘이나 됐는데. 헛되구나. 나흘이나 지났어. 몰랐잖아. 네, 뉴스 한번 볼까? 그래. 자, 삑. 근데 여기 페루 호텔인데 한국말로 뉴스가 나와. 페루에 있는 네 외국인 모두 15일간 자가격리할 것을 명령해 증상이 있건 없건 생필품이나 의약품을 살 때를 제외하면 외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게 잠깐. 뭐야? 15일? 이제 저 가이드님,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고객님. 그러게요라니 이 사람아. 저도 지금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네? 뭐야? 예견 가능해서 못했던 일입니다. 괜찮다면서요. 저도 괜찮은 줄 알았죠. 괜찮다면서 왔는데 빨리 네. 책임져요. 자가격리라고 하면 우리 호텔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자가격리라는 말을 모르십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놈 보소? 격리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저희도 회사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객님.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고객님. 빨리 전화해봐요 그럼. 네, 잠시만요. 한번 기다려보세요. 진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아우 요즘 전화하고 난리 났어. 빨리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요? 근데 이게 실제 사례라면서요? 네, 남미 5개국을 예약하는 상품을 올해 1월경에 하셨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3월부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염려가 되셔가지고 이거 진행할 수 있냐? 나는 좀 위험해서 취소를 하고 싶은데 뭐 환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다 문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같이 가는 팀들이 있었고 여행사에서는 다수의 팀이 가고 싶어한다. 우리도 사실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알아보았는데 문제없이 진행하고 현지 진행팀도 문제없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위약금도 아까 말씀하신 900만 원을 제시를 했대요. 와. 기사에 따르면 900만 원을 제시를 했고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계약금 그러니까. 300인데 위약금 그러니까 이건 당하신 것 같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 그 특별 약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별도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데 그 일반 약관. 이 해당 여행사의 일반 그 홈페이지에 공고된 약관을 보면 표준 약관 규정을 그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 뒤에 그냥 지금 얘기 나온 김에 같이 얘기를 하죠. 네네. 약관? 뭔가 언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난 1편에 우리 잠깐 얘기했었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네, 여행을 900만 원을 불러서 여행을 갔는데 네네네. 실제로 이제 코로나가 갔더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자가격리가 현지에서 자가격리가 되버린 거죠. 3일 맞아요, 여행인데 맞아요. 15일이 자가격리면은 출발 당일에 3월 11일에 이 팀이 출발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여행 일정이 총 5개국인데 네 번째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미 3월 9일에 한국에서 출발한 외국인에 대해서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조치. 이건 권고. 3월 9일 여행사는 이것에 대해서 이건 권고 조치였다. 권고 3월 조치였으니까 9일이면 그 출국하기 전인 거예요? 전이죠. 3월 네. 11일에 그러면 출발을 했고 나쁜 놈들이네. 3월 9일에 이미 공고를 했고, 있었다는 거구나. 그리고 여행팀이 미국에 도착한 게 3월 도착했을 12일이었는데 때. 중간 격리시죠. 거기서 이게 강제 조치로 변경됐어요.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근데 여행사는 또 하는 말이 이게 우리가 여행 일정상 아르헨티나에 들어가면 14일이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 여행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정확히 날짜를 세보면 사실 하루가 겹치긴 해. 자가격리 날에 폭 근데 들어간 이제 거네. 아마 이제 여행사에서는 이거 다 이렇게 변경될 수 있다는 건 설명했고 사전에 문제 없다. 그러니까 항상 써 있잖아요. 여행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우 조그만 글씨로 써 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설명됐고 문제가 없고 아마 자기네 생각으로는 그냥 하루 정도를 다 그 앞 국가에서 더 보낸 다음에 들어가던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그런 상황이었고 약간 무리를 하긴 했네요. 맞아요. 사실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사업은 매 순간에 다 리스크 테이킹.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왜냐하면 취소하면 사실 2천만 원짜리 그쵸. 여행을 몇 명이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 팀이 10명이니까 와, 사실 2억짜리인 2억짜리. 거예요. 매출 2억짜리 상품을 취소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여행사 같은 와. 경우는 현지에 아마 계약금 걸어놓은 것도 있을 맞아요. 테고 하여튼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여행사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닌데 이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뭐 장사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거든요. 뭐 당장의 현금 흐름이 어려웠을 수 있죠. 뭐죠. 근데 네. 그렇긴 한데 두 분 뭐 현금 흐름이 어려웠을 수 있긴 하지만 왜냐면 이게 영세한 사업일수록 현금 흐름이 막히면 큰일 나요. 흥미진진한데 이거 둘이 대하는 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업체는 아니었던 아, 것 그래요? 같아요. 큰 업체. 꽤 그래도 건실한 업체였던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래요. 2억을 당장 취소한다고 엎어지고 이런 업체는 아, 아니었죠. 그럼 욕은 함부로 못 하겠네. 그런 업체 양아치네 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그건 양아치죠. 해야지. 큰 업체라고요. 2억이 이게 약간 권력에 굴복한. 저는 오히려 2억이 급하지 않으면 취소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양아치 하라고 하려고 했어야 그냥 나한테 되는데. 명예훼손을 사실은 걸 수 있는 업체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눈동자 보내지 말아요. 정말 좀 이제 이런 사태에서 좀 모범적으로 물론 그게 쉽지 않은 건 인정을 해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네. 여행 계획자 같은 경우는 안전 배려 의무라는 게 있어요. 안전 배려 의무.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행 가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그날에 뭐가 있고 거기에 어떤 상황이고 이런 걸 맞죠.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맡기는 맞아요. 거죠. 믿고 가는 거죠. 믿고 가는 거. 그 사람들 전문가라고 믿고 돈 주는 거지 뭐. 더구나 맡기는 패키지 건데. 여행이면은 그냥 예약만 걸고 맞아요.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그쵸, 가잖아요. 예. 네. 그런 건데 넌 뭐야 니네들이 다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그리고 못 가면 900만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물매 겨자 먹기식으로 갔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행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고 화가 날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전 배려 의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이제 전문적인 사람들로서 좀 이런 사태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그렇죠. 대비를 하고 대비하고 했어야 한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를 하고 이렇게 될 수 안내를 있다는 하고. 거. 근데 이제 그 여행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몰랐다 아마 이럴 거예요. 이거 갑자기 뭐 자가격리 공고 조치가 일어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냐.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리고 코로나가 하루 이틀이 없어질 수 없다는 거는 상식적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런가요? 그렇죠. 그 전에 예를 들어 말씀해 남미로 주시죠. 퍼지기 전에 이제 뭐 중국에서의 추이나 한국에서의 추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쉽게 꺾이지는 하루아침에 아니 사실 근데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될지 몰랐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게 네. 대륙을 넘어서 막 이렇게 퍼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몰랐을걸요 이렇게 될 줄. 3월 11일쯤에는 이미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행사가 양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월 말이면 그럴 수 있는데 3월 중순 정도 되면 사실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아니면 구체적인 팩트를 몰랐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당황스럽긴 했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아니 뭐 페루가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자기네 생각에는 뭐 그런 전례가 없었으니까 그쵸.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법원이 판단에서 상당 부분 고려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자의 안전 배려 의무 이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과실 책임은 충분히 전 인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행 그래야 맞는 사업자의, 거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알무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 왜냐면 맞아요. 여행사 때문에 내가 위험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신변에 대해서 위험이 생겼으니까 이거는 나를 위험하게 만든 여행사한테 거꾸로 소송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충분히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네네. 근데 이랬을 때 여행사에 얼마만큼의 규칙 사유가 있는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할 때 황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고 고의가 아니었고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근데 저 좀 궁금한 게 안전배려 의무가 그럼 법에 정해져 있는 개념이에요? 아니면은
판례적으로 판례상의 판례적으로. 개념이죠. 예, 안전비리 그러면- 의무라는 것은 주의 의무의 하나로서 여행 계획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잖아요. 여행가 전문가고 그 지역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가여야 하는 거예요. 법의 태도는 네. 전문가여야 돼. 왜냐하면 너네 전문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건데 사실 타지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다 맡기고 그렇게 네. 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전 이건 예견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이게 형법적 개념으로 보면 약간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 회사가 어렵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저는. 예. 그리고 이게 계약서에도 담겨 있는 경우들도 있는 건가요? 이게 아예 명시적으로? 안전배려 좀 더- 의무가요? 그런 내용은 사실은 계약서에 담겨 있지는 않겠죠. 자꾸 보통 그냥 네. 그 뭐 해외 여행자 보험 들으라고 그냥 하고 마는 네, 네, 마는 네, 네.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을 담지는 않아요. 약관에는. 예. 네. 그리고 이게 또 아까 또 생각하니까 또 열받는데 아까 그 싸가지 없는 상담원이 얘기했던 그 위약금 900만 원. 그 친절 상담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되게 전화기 집어 던질 뻔. 아니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위약금 맞아요. 900만 원인 것도 그쵸? 사실은 이게 네. 1인당 여행 비용이 1,600, 700 정도였는데 아, 900이면 비싸다. 반이잖아요. 그쵸. 반을 가지도 않았는데 위약금을 물린다는 근데 이것도 게 좀 이상한 게 아까 그 여행 상품 전체는 2천만 원이 넘는 거였는데 또 기준 비용이 뭐 1,600, 1,700만 원 하는 것도 좀 맞아요. 이상하고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 네네네. 너무 과도하다. 900만 원 이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맞아요. 여행 계약 대금이 2,090만 원으로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한 반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죠. 하여튼 그래서 그 금액을 사실 고지를 하면 여행사 입장에서는 저 같아도 제가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뭐 괜찮다고 하니까 여행사는 책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 이 기사가 나고 댓글에 굉장히 그 여행자들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꽤 많이 달리더라고요. 여행자를 비판하는 네, 댓글. 네, 왜 네. 갔냐? 아니 이 상태에서 네가 해약금 안 물고 간 네가 잘못이야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자기 일이 아니까 지 일이 아니야. 아, 그거. 이게 그런 내가 것 같아요. 900만 원을 내야 어.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쉽지 않을 이게, 거예요. 이게 사실 39,800원 같아서 그렇지 돈 1,000만 원인데 위약금이 1,000만 원 위약금을 내고 그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소송으로 가면 그런 댓글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혹시라도 그 금액적으로 이제 상계, 그러니까 우리가 깎는다 그러죠. 손해배상액에서 깎는 요소가 될 수도 이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 상황에 대해서 고지는 했을 거고 선택은 하도록 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사유를 분명히 법원이 인정을 해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고객들이 어쨌든 자기가 간에 인정 네가 간 상환한 책임도 거다.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거랑은 또 별개로. 네네네. 물론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사실관계를- 900만 원 이거 맞냐고요 이거. 그래서 맞습니다, 선생님. 싸워. 맞습니다. 끝나고 하면 나가. 여행사 멱살 잡아, 멱살 잡아. 뭔가 물론 이게 저희가 기사로만 본 거라서 사실관계가 맞아요. 완전 정확하진 않은데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저는 그 과연 900만 원 위약금을 제시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래 가야겠다 한 게 완전한 동의라고 보기가 조금 완전한 동의. 어려울 사실은 것 그 같아. 부분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강요된 네, 강요된 행위. 동의라고 저는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강박에 의한 완전히 의사표시다. 완전히 자발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약간 네. 고문당할 때랑 네. 비슷한. 그리고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당사자는 특별한 약정이 있어서 이런 어떤 별도의 산식이 있어서 그렇게 산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해당 여행사 홈페이지 약관을 들어가 보면 네. 그 표준 약관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를 준용하게 돼 있어요. 보면 여기 지금 기준이란 말이 뭔가요? 적용하게 그 네. 표준 약관 규정을 그대로 갖다 쓰게 돼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행 기시 10일 전까지는 계약 해지를 고객이 통보하면 여행 요금의 15%, 8일 전까지는 20%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아니 정하고 있네요. 근데 사실은 이 규정에 따르면 900만 원이 아니거든요. 4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네네. 그것도 조금 잘못 고지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완전 별도의 최근 그냥 8일 전에 완전 네. 임박해서 해도 400만 원. 네네네네. 네. 사실은 이게 적정한 수준인 거죠, 사실은. 그럼 이것도 뭐 사실 네.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저번에 그 황변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약관 관련된 법리랑 비춰보면 네. 그럼 이 같은 거는 어쨌든 해외여행 표준 약관,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 약관이 있는데 네. 강제성이 있나요?
강제성은 사실은 없고 근데 만약에 이 약관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일행의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네, 일행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 그러니까 일응이라는 거는 일응이라는 건 뭔가요? 일행이라는 뭐라고 것은 할까? 일응이라는 것은 기준의 하나가 될 수 그죠,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준 약관을 정해놓은 건 사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불공정하지 않다는 건데 거기서 이제 당사자 간에 어쨌든 특별 약관이라는 건 협의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표준 약관보다는 많이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여행 금액의 반액을 여행을 가지도 않았는데 인정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나 그쵸. 예, 네, 무서운 소비자 거잖아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행사가 너 이거 안 하면 900만 원 내야 돼라고 했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딱 오늘 들으셨으니까 이거 굉장히 제가 볼 때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표준. 근데 이거를 해도 약관? 이거 표준 약관에 따르면 나 500만 원만 내면 되는데요. 그럼 또 그 싸가지 없는 새끼는 그건 표준 약관이고요. 900만 원 친절한 내시 선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900만 원 내셔야 돼요라고 할 것 같은데. 내셔야지. 그랬을 그러니까 때 이렇게 하면 이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어, 거죠. 그쵸. 사실은. 그럼 이제 소송하세요라고 내가 하면 안 이미 되고. 낸 돈은 사실 이제 돌려받는 그쵸, 그쵸. 거는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맞아.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이런 상담한테 대응을 할 때도 네.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사실은 좋은 것 같아. 과정이 해외 찾아가야지 여행 뭐. 표준 약관 한번 과장님 소송하신다는데요? 아마 지금 제가 듣기로는 소비자 보호는 굉장히 사례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대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네.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뭐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여행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잖아요. 뭐 돌잔치, 결혼식, 맞아. 각종 예약 결혼식도 상품들, 네, 맞아, 예. 맞아. 이런 것들 대부분 이제 뭐 위약금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맞아요.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들이 또 상당히 많고 예, 그런 그렇구나.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참 큰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업체 입장에서도 사실은 다들 영세하고 힘드니까 네. 뭐 그 부분도 사실은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이게 적절한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위약금의 문제 같은 경우는 예, 그 위약금은 사실은 이제 과도하게 과다하면 이제 감액할 수 있다는 그런 뭐 이제 법조문도 있고 네. 판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국은 수준이 네. 정해지지 않을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이번에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나오겠네요. 네, 판례들이 사실 판례들이. 이게 이 소액 소송의 특징인데 이게 판례들이 잘 안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비용의 문제나 시간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네. 실제 소송을 해도 소액 소송 같은 경우는 조정이나 화해 공고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조정이나 화해 많아서 공고로 끝나면은 판결 유의미한 판결이나 법리를 설치한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그동안. 그래요. 끊어야 돼. 코로나 2편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3편에서 좀 못다한 얘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팔이 잡는 거죠. 본격 뚜러뻥 방송 캐롤입니다. 안녕. 들어. 우리 야, 어색해 하는 거 다 보일 거야. 눈치 게임 같았어요. 약간, 그죠? 심쿵했어요. 왜요? 호면님이랑 눈 마주쳐. 사슴 같은 눈망울. 마주쳤어. 팍 맞으셨어요? 네. 모먼트가 서로의 있었구나. 눈동자를 너무 쳐다봤어요. 네. 그래요. 우리 되게 싫었다. 아니야. 잘 끊어. 세 번째 이야기를 넘어가려고 해요. 그 지난번 2편에서 우리가 그 남미 여행하는 부부 이야기 잠깐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열연을 봤죠. 좀 고액 상품이었어요. 남미가 멀기도 하고 23일짜리여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인당 그 고액짜리였는데 이제 예약을 할 때는 문제가 없다가 그 여행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코로나가 퍼졌죠. 그래서 여행사한테 이거 불안하다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예약금을 900만 원이나 네. 위약금을 900만 원이나 불러가지고 취소 못하고 그냥 갔는데 가서 자가격리 이제 강제 맞아요. 조치가 시행돼 버린. 왜 간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거 지난번 영상 보시면 아니다. 여행사의 감정이입한 거예요. 그거 근데 호면님 그거 알아? 2편 안 보고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들으면 저는 뭐야 이런다 이제. 그래 그 얘기를 우리가 또 꼭 해봤는데. 첫 번째 영상 보셔야 됩니다. 맥락 있어요. 큰일 나네. 그 우리가 결론을 조금 안 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죠?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그 해외 여행 표준 약관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요 했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물론 저희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알 수 결론은 안 없지만 났지만 황변님이 생각하실 대충 때는 어떻게 대충 될까? 어떻게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걸 좀 제 생각에는 소비자의 편에 선 황준엽 변호사. 한 1,500? 아가 야, 이거
수입료가 그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돈이 수입료가 나 받을 수 있는 돈이 그 정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수입료 아닙니다. 저렇게 비싸게 안 받아요. 수입 얘기하니까 화색이 도시락. 조금 구체적인 항목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해배상에도 항목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여행사한테 받을 때도 그 쉽게 말해서 이게 내가 얼마나 어쨌든 쉬운지 보자. 내가 돈을 냈잖아요. 여행사에 보통 이제 음. 선입금을 하고 가는데 이제 여행 가게 되면은 내가 근데 여행을 어쨌든 지금 중간에 못했죠. 못 하기도 했고 어쨌든 가면서 격리가 자가조치가 돼버리는 그쵸.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격리가 되고 자가조치가 돼버리는 여행사가 상황이 됐기 그것도 때문에 그것도 여행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저 양아치. 그러진 않을 거야. 아르헨티나에 있었잖아. 약간 생각 있으면 그러진 않을 거고. 뭐라고요, 고객님? 고객님 호텔에서 지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호캉스? 제 생각에는 네. 일단 여행이 실제로 실현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아. 어디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고 아. 페루에서도 4일인가 5일인가를 관광을 했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뭐 돌려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만 그 이후에 그 책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돼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 15일 동안 자가격리 되면서 호텔에서 계속 머무르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거고 네,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 체재비도 사실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고 그리고 이게 귀환 운송 비용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용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런 비용도 사실 이제 정부에서 보내서 돌아오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는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나머지 세 개 부분은 다 저는 여행사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체재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행사가 자기네들 안전 배려 의무를 다 했으면 사실은 발생하지 않았을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규칙 사유로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숙소비, 식비. 네네네. 네네네. 숙소비, 식비, 뭐 그에 준한 치료비들. 네네. 그리고 귀환 운송 비용도 여기 약관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귀환 운송 비용도 이 여행사 약관에 따르면은 여행사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뭐 자기가 입증을 해서 그걸 뭐 공제하고 돌려준다거나 뭐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 부분도 아마 쟁점이 될 거예요. 실제 소송이 되면 쟁점이 되겠지만 귀환 운송 비용 같은 경우도 큰 그림에서 보면 어쨌든 너네들이 지금 무리해서 여행을 추진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된 거니까 너네 기책 사유가 인정되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손해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신적 손해에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위자료. 재산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면 정신적 손해배상은 잘 인정이 안 되거든요. 네. 안 되는데 이 경우는 조금 되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일 동안 호텔이긴 한데 거기에 격리된 거거든요. 사실 우울증 걸렸어요. 네, 그냥 심지어 여행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치, 맞아. 군인들이 진짜 지키고 있었대요. This is Sparta!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군인들이 이렇게 격리 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진짜 우울증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안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고 얼마나 또 답답하겠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전 인정이 될 수 그 있을 상담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하시죠. 상담원은 너무 친절했기 때문에. 근데 그 네. 아까 잠깐 원래 보통은 재산적 손해배상이 네. 그 인정이 되면은 정신적 손해배상은 안 되는 게 보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두 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르긴 한데요. 재산적인 어떤 손해의 발생 때문에 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정신적인 손해도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 특별한 어떤 이와 같이 특수한 사정이 있잖아요. 격리를 당했다거나 네. 사실 구금에 준하는 조치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정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 별도의 사실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가 구별되는 건 맞는데 이게 사실은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하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객관적인 어떤 사정이 있고 이게 뭐 진짜 갔다 왔는데 정신과 가셔가지고 진단서 발급받으면 사실은 입증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저도 것들. 약간 그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법원을 가서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가 이만큼 그렇죠. 났다라는 거를. 예, 맞아요. 예, 쉽지 이거는 않겠네요. 그러면은 그 사실 입증 굉장히 그러니까. 증명을 잘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겠네요. 그건 누구죠?
정신적 손해배상 얘기 제가 왜 했냐면 네. 약간 꼭 이 사건 아니고 바깥에 다른 이제 어떤 맞아요. 지인들이 물어볼 때도 야 근데 이거는 이제는 내 이거 손해도 있고 야 정신적 손해도 해야 네, 그거 많이 그런 하잖아요. 얘기 되게 예, 많이 예. 하거든요. 근데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재산상 손해배상에 정신적 손해배상이 약간 포함되는 듯한 느낌이 실무적으로는 좀 많아요. 판례도 그렇게 이게 해서 정신적 네. 손해배상이라는 게 판사님도 판결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맞아요. 얘가 얼마만큼 빡쳤나를 돈으로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었어요. 네네.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사실은 어떤 부분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가 난 분명히 발생을 했는데 돈으로 그냥 별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으면 내 정신적 치유될 손해는 거다. 인정이 안 된다는 없는 거다. 거잖아요. 쓰러지세요. 네가 상쾌. 내가 그 짤 있잖아.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상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아. 사실은 뭐 그런 식으로 이해는 할 수 약간 그런 거 있겠지만 아니야. 너가 돈 때문에 열받는 거는 돈으로 갚을게. 그냥 돈 줬으니까 됐지. 약간 먹고 떨어져 같은. 네네네. 근데 요거는 좀 특이하게도 네. 구금 같은 거의 구금에 준하는 거의 상황이었던 것 그죠? 같아요. 약간 감옥에 있는 것 네, 같은 네, 갇혀 있는 거여서 좀 특수하다. 네네네. 그런 말씀. 어렵다. 그리고 근데 좀 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런 사는 다행히 그 상대 회사가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 회사인데 제가 또 뉴스를 보니까 해외 항공사 같은 맞아요. 그런 데랑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래 엄청 버리면 많을 것 같은데. 왜냐면 다 많아요. 애국 항공사 요즘에 다 쓰잖아요. 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용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조금 간략하게. 네. 실제로 저 문의를 좀 몇 번 받았어요. 오. 네, 문의를 몇 번 받았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약간이 기준이 돼요. 뭐든지 그 사인 간의 계약, 특히 이제 이런 기업이나 여행사 같은 곳은 약간이 다 있기 사인 때문에 회사랑 사람. 개인 대 개인. 연사인이라는 거는 사람도 있고 회사도 있고 약간 맞아요. 공적인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돈 내고 그런 계약 체결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다 이제 계약서를 다 쓰잖아요. 근데 네. 표준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이 표준 계약서고 그게 있고, 특히 이런 항공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이 일단은 기준이 돼요. 왜냐하면 그 서로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법원에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 경우에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에 그 지부나 지사를 두고 있는 해외 항공사의 경우에는 그 한국 지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면 되긴 해요. 네. 그리고 그게 안 되더라도 해외 지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할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해외로 송달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에는 그 송달이 굉장히 이제 소송이 송달만 되는데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대요. 송달이라는 건 이제 송달이라는 그 거 전달되는 거죠. 네. 내가 소재 종이 얘기하는 같은 거, 네, 종이 같은 거 보내주는 네, 걸. 보내는 거. 송달. 네. 그렇죠. 그런 게 있고요. 한국 네. 법원에서는 일단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사람과 한국에서 발생한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러면 이거 해외 회사를 상대로 하는 건데 그러면 어느 나라 법이 기준이 돼야 돼? 이런 물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보통은 그 약관에 준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어느 나라 법이 기준이 될 것인가를 그 그걸 계약에 관해서 정해놓고 있어요. 근데 해외 항공사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 법이나 유리한 제3국의 법으로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 되게 흥미롭다. 네. 유리한 제3국의 법. 그럼 어느 나라 걸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약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계약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이제 국제사법이라는 국제사법 규정, 이런 법률 관계, 해외와 이제 우리나라 법률 그 사인 간의 이제 법률 관계에 있어서 규율하는 국제사법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부당하게 이제 원고에 어떤 그런 재판을 걸 수 있는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약하거나 원고의 권리를 뭐 소멸시켜 버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무효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해외 법으로 돼 있으면 그 법이 기준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1차적으로는 한국 지사가 있는지를 일단 보는 게 제일 그게 그리고 답이네. 약관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약관이 일부러 길게 쓰는 것 같아. 볼 수가 없어. 목에 없어. 조그맣고 그나마도 예전에 홈플러스인가? 네네. 그 홈플러스 보면 뒷면에 정말 깨알같이 써 있는 맞아. 기사들 있잖아요. 아이고. 알아볼 수 없고 어려울 정도로. 그 경우에는 이게 약관도 사실 고지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런 약관이 들어간 뭐 문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인쇄해서 보내준다든가 뭐 홈페이지 게재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대신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커플스 같은 경우 이게 너무 깨알 같아서 볼수 이건 인지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무효가 된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거 알아요? 이게 다들 모르시겠지만 이 카드 뒤에 전표에도요. 그쵸. 뒤에 약관이 써 있어요. 아 카드 영수증에도 할부 거래 계약서 아. 제1조. 영화 누구랑 보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우리 빨리 끝내야겠다. 배터리 네. 없다고 끊으래요. 이번 편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좀 네, 네. 유익했나요? 네. 저도 이거 좋았던 되게 것 같아요. 궁금하고 저도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거든요. 저도 지금 죽겠어요. 저 사실 그 베트남 여행을 예약을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예약을 했었는데 지금 못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게 뭐야? 여행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잘못 걸린 거 아닌가요? 아 변호사라서? 하필 하필 상품을 계약하는 사람이 변호사여서 앞으로 이제 여행사 약관에 본 상품은 변호사는 계약할 수 없어요. 아유, 네, 이런 거 생길 것 같아요. 변호사가 잘못 있든 걸리긴 없든 했죠. 어느 고객한테나 정당하게 배상해. 근데 이게 여행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안타까운 게 그렇긴 하지. 맞아요. 여행사의 잘못은 그러니까 아까 그 페루는 솔직히 여행사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이제 여행사들은 여행업이라는 업종을 잘못 고른 거 아이고. 그쵸, 이거 맞아요. 말고 잘못이 없지만 맞아요. 사실 일반 소비자한테 이 부담을 지을 건 당연히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행사가 어떻게 보면 다 손해를 받을 수밖에 그렇긴 없잖아요. 해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부에서 여행사한테 돈을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요즘 지원금도 지원금 많이 있어요. 제 생각보다 자영업자들에 근데 대한. 그렇게 따지면 여행업이나 항공업 말고 일반적인 다른 직종들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피해를 입은 업종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맞아요. 뭐 식당들도 그렇고 뭐 떨어졌죠. 숙박업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업종들이 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엔 주고 여기엔 안 주고 이런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정말 코로나19 사태로 그러니까. 인한 어떤 그런 정부 지원 정책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긴 하겠네요. 그러겠네요. 오늘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다면 다음에는 이제 다른 또 그것도 의미 관계자 있겠네요. 입장에서 그래요. 궁금한 거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아 그래요, 맞아. 재밌겠다.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셔도 저희가 피디님들이 이렇게 잘 해주시고 현영의 변호사가 같이 월- 해결해드릴게요. 많이 좀 보내주세요. 네, 많이 성심성의껏. 보내주세요. 네. 네. 그래요. 그럼 저희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